순백의 부케를 든 한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속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가난한 조경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던 그녀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태양건설의 후계자 이민혁과 결혼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수군댔다. 하지만 소연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신분 상승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꿈, 공생공원을 실현할 유일한 기회였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지속가능한 생태공원. 그녀의 모든 열정과 재능이 담긴 그 아이디어를 민혁은 알아봐 주었고 후원을 약속했다. 그것만으로도 소연은 그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소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로 향하는 문 앞에 섰다. 웅장한 웨딩 마치에 서곡이 울려 퍼지고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다. 눈부신 조명과 수백 명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하지만 소연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제단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민혁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신랑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연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단상 위, 민혁의 부모님 얼굴 역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제단 뒤편.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로맨틱한 영상이 아니었다. 하얀 배경 위로 차가운 검은색 글씨가 타자치듯 한자 나타나고 있었다. 소연아, 미안하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발신인은 이민혁이었다. 그 짧은 문장이 그날의 모든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거대한 활자로 박제된 순간 식장은 경악과 충격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소연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라는 가장 화려한 수의를 입은 채 공개적인 처형대에 홀로 서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식장 가장 뒤쪽 구석진 자리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LK그룹 대표 강태준. 그는 태양건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의 총수였다. 신랑 측 하객도 신부 측 하객도 아니었다. 몇 달 전 자신의 회사의 공생공원이라는 기획안을 보냈던 한소연이라는 이름의 디자이너에게서 받은 청첩장이었다. 실무진에서 반려 처리된 기획안이었지만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아주 잠깐의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민혁의 잔인한 메시지가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그의 눈빛은 무관심에서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무대 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한소연을 바라보았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 같았다. 이 결혼식이 거물급 인사들의 사교장이기도 했던 만큼 하객들 사이에는 기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스캔들을 놓칠세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소연에게로 몰려들었다. 한소연 씨, 이민혁 씨의
다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두 집안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무례한 질문들과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에 소연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녀의 꿈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뒷문을 통해 겨우 식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꿈처럼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이제 그녀의 인생 최악의 악몽이 벌어진 무대가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태양건설 측에서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에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파렴치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모든 비난과 동정의 화살을 버림받은 신부에게 돌리는 비열한 처사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함께 온 비서에게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그리고 내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강태준은 혼돈에 휩싸인 식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날카로운 실루엣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발견하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었다. 모든 것은 필연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한소연은 목적지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울며 붙잡는 부모님과 파파라치들을 겨우 따돌린 후였다. 그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어딘가에 걸려 찢어진 채 그녀의 치욕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어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적셨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더 걷지 못하고 문 닫은 상점의 처마 밑에 웅크리고 주저앉았다. 추위와 충격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였다. 소리도 없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옆에 멈추어 섰다. 뒷문이 열리고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소연에게로 걸어왔다.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보던 소연은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멎은 것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우산을 기울여 비에 젖은 그녀를 가려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듯 따뜻한 재킷에서는 비에 섞인 흙냄새와는 다른 맑고 서늘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녀의 인생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온 이 예기치 못한 온기는 절망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겪었던 혼돈과는 정반대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한소연 씨, 춥겠습니다. 제 탓이죠. 소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강태준입니다. 당신의 결혼식 하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소연은 오히려 감사했다. 그는 연민을 파는 대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언론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숨기려 하겠죠. 이민혁은 당신을 대중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라질 장소와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비즈니스 제안의 형태로 말을 이어갔다. 과거에
LK그룹으로 보냈던 공생공원 기획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죠. 일자리 제안 지금 이 순간에 태양건설 최대의 라이벌 회사 대표라는 남자가. 소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이민혁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할 정도로 무표정했고 그의 눈에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투자자의 그것과도 같은 기묘한 강렬함만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기나 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족들의 부끄러움과 마주하는 것이고 이 거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언론에게 갈갈이 찢기는 것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한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오늘 당신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무대를 내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추락하는 삶을 붙잡아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춥고 상처받은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차가운 손을 그의 크고 단단한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고 안락한 차 안으로 이끌었다. 차가 연석을 떠나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때 소연은 차창 뒤로 멀어지는 자신의 망가진 웨딩드레스와 차가운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하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또 다른 불확실한 미래와 맞바꾼 것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하지만 스크린에 그 잔인한 메시지가 뜬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그 불씨는 옆자리에 앉은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뜨거운 무언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하는 최첨단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소박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는 소연을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당신의 공간이 될 겁니다. 태주는 그녀를 펜트하우스의 한쪽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조경 디자이너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었다. 최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고사양 컴퓨터, 거대한 제도판, 전 세계의 건축 및 조경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찬 서가, 그리고 스튜디오에 딸린 작은 생활 공간까지. 당신의 집이자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성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치유하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잠시 후 태준의 비서인 박 실장이 정식 고용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임원급의 연봉, 프로젝트에 대한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까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LK그린 시티 프로젝트였다. 소연은 프로젝트의 개요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철학,
그 안에 담긴 영혼까지. 그것은 자신이 이민혁에게 빼앗겼던 공생 공헌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도둑맞은 꿈이 그녀를 버린 남자의 최대 라이벌의 손을 통해 은쟁반에 담겨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거죠? 태준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숨긴 채 계산된 설명을 내놓았다. 몇 달 전 한소연 씨가 우리 회사에 보냈던 기획안, 전략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실무진에서 반려 처리되었지만 최근에 내가 직접 다시 검토했습니다. 잠재력이 있더군요. 특히 태양건설이 당신에게서 훔친 그 아이디어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 분명한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략적이었다. 이건 단순히 공원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소연 씨, 이건 당신의 독창적이고 우월한 비전을 이용해 이민혁의 게임에서 그를 이기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한 비즈니스 전쟁으로 포장했다. 그녀의 정의감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영리한 화법이었다. 그의 설명은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소연은 여전히 그의 진짜 의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이것이 버림받은 신부라는 오명을 벗고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천재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서사를 다시 쓸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겠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그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 대표님,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태준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나도 그것 외에는 기대하는 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직업적 경계선이 그어졌지만 말없이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거대한 스튜디오에 남았다. 창밖 세상에서는 그녀에 대한 온갖 추측과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텅 빈 제도판과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 그 고통 속에는 새로운 종류의 치열한 목표 의식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꿈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제 더 크고 위대하게 그 꿈을 다시 지을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녀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었다. LK그룹 본사에서의 첫 출근 날. 한소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강태준은 그녀를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닌 상당한 권한을 가진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PGM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팀은 LK그룹 내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엘리트 건축가, 엔지니어, 기획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소연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이미 타블로이드 신문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결혼식 날 버림받은 스캔들로만 유명한 젊고 무명인 여자가 갑자기 회사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총책임자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백했다. 그녀는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이며
이 자리는 그녀의 입막음용 대가라고. 특히 프로젝트를 자신이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최상무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편 언론은 여전히 이 흥미로운 먹잇감을 놓아주지 않았다. 파파라치들은 LK그룹 사옥 앞에 진을 쳤고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버림받은 신부, 라이벌 CEO의 품에 안기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다. 이민혁과 그의 새로운 약혼녀 오수진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민혁은 전 약혼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그녀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부디 그 새로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군요. 그의 옆에 있던 오수진 역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니까요라며 경멸적으로 덧붙였다. 그들의 모든 말은 소연을 기회주의적인 불쌍한 여자로 낙인 찍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소연은 자신을 향한 사내의 속삭임과 대중의 시선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는 대신 그 모든 분노와 상처를 일에 대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그녀는 존중을 요구하지 않았다. 실력으로 쟁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토양 분석 보고서부터 예산안 스프레드시트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에 자신을 던졌다. 그녀의 책상은 설계도와 연구 자료들로 뒤덮여 마치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 같았다. 첫 번째 시험대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프로젝트 팀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의 일부가 토질이 나쁘고 배수 문제가 심각해. 핵심 시설인 식물원을 짓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최 상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양 교체 공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회의에서 마치 소연을 시험하듯 그녀가 자신의 전문가적 의견에 도장을 찍기만을 기대하는 눈치로 제안을 발표했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발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동의하는 대신 스케치를 시작했다. 생태공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왜 우리가 자연과 싸우려고 합니까? 자연을 이용해야죠. 그녀는 그 문제의 부지를 포기하는 대신 그곳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 지역을 자연정화 시스템을 갖춘 습지 생태공원으로 재설계했다. 그것은 토종 동식물에게 독특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원 전체의 수질을 관리하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최 상무가 제시한 무식한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해결책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팀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었다. 최 상무의 얼굴은 당혹감과 마지못해 인정하는 경외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팀원들은 그녀를 처음으로 회장님의 여자가 아닌 진짜 전문가로 보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하루아침에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 어조는 경멸에서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드물게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해낼 줄 알았다. 그의 투자는 이미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스크린 속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소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 첫 번째 주요 관문이 다가오고 있었다. LK그룹 이사회와 핵심 투자자들 앞에서 프로젝트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내부 발표회였다. 이 발표회의 성공 여부에 프로젝트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소연의 리더십을 인정한 팀원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그녀를 중심으로 뭉쳤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그녀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적인 설계도와 데이터로 구현해냈다. 소연 역시 지난 몇 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발표회 전날 밤, 강태준은 펜트하우스 스튜디오에서 설계도 더미에 파묻힌 채 책상에 엎드려 잠든 소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움직임에 소연이 부스스 눈을 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경계심 없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내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CEO가 직원에게 하는 격려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직업적인 경계선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이사회 회의실, LK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 역시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로 걸어나가는 소연은 더 이상 결혼식 날에 겁에 질린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고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표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와 설계도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LK 그린시티의 꿈을 생생한 이미지와 감동적인 서사로 풀어냈다. 그녀가 제안한 혁신적인 생태 솔루션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재무 분석, 그리고 공헌이 가져올 심오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회의실에 모인 노예한 경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회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그녀가 그리는 미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이사가 그녀의 계획에 포함된 복잡한 구조의 계단식 정원, 설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소연이 대답하려던 순간 태준이 먼저 나섰다. 그 설계의 구조적 안정성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한소연 총괄이 대학 시절 수상작이었던 수직정원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원리를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멈칫했다. 태준은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정보를 방금 내뱉었다. 수직정원은 소연이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진행했던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프로젝트였다. LK그룹에 제출했던 기획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것도 결혼식 한참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소연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즉각 깨닫고 잠시 전문가적인 가면이 흔들리는 것을 보였다. 그는 우리 팀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라며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소연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진 후였다.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이사회는 기립 박수를 보냈고 프로젝트는 오히려 증액된 예산과 함께 최종 승인되었다. 팀원들은 환호하며 마침내 그녀를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거둔 첫 번째의 완전한 승리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축하 인사 속에서 소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었다.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듯한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정말로 왜 자신을 고용했을까?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었을까? 그녀의 직업적인 승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개인적인 미스터리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었다. 그녀를 구원해준 남자는 그녀를 버린 남자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가고 있었다. 발표회의 성공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요 경제지와 디자인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LK그룹의 친환경적인 비전과 그 중심에 선 새로운 스타 디자이너 한소연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버림받은 신부라는 꼬리표는 어느새 디자인계의 신데렐라라는 찬사로 바뀌어 있었다. 소연은 아주 잠시 이 달콤한 승리를 만끽했다. 그녀와 팀원들은 한껏 고무된 사기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식을 이민혁은 불신과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렸고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이라 여겼던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이 훔친 성공의 열쇠를 들고 최대 라이벌의 품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의 새 약혼녀 오수진과 그의 아버지는 전 약혼녀의 성공이 곧 이민혁 자신의 실패이자 가문의 망신이라며 그를 압박했다.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겼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훔쳐서 내 뒤통수를 쳐 이민혁은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재능과 경쟁할 수 없다면 그녀의 진실성을 공격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집안에서 비밀리에 관리하는 언론사의 사주를 긴급 호출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이야기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한소연을 아이디어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소연이 과거에 자신에게 주었던 원본 기획안을 바탕으로 민혁이 마치 그 이전부터 구상했던 것처럼 보이는 조잡한 스케치들을 급조하고 날짜를 과거로 돌렸다. 그리고 회사 내 신입 디자이너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해 소연 씨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이민혁 상무님께서 이 컨셉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시작되었다. 민혁의 가문이 통제하는 언론사에서 단독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헤드라인은 폭발적이었다. 디자인 신데렐라인가? 희대의 도둑인가? LK그룹 그린 시티 프로젝트에 감춰진 진실. 기사에는 조작된 스케치와 거짓 증언이 증거토로 제시되었고 소연을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약혼자의 아이디어를 훔쳐 라이벌 회사로 이직한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했다. 스토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대중의 여론은 변덕스러웠다. 버림받은 여자가 복수를 위해 산업 스파이가 되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소연에게 쏟아지던 찬사는 순식간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LK그룹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처음부터 소연을 의심했던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소연을 프로젝트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급제동이 걸렸다. 소연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던 꿈이 또다시 눈앞에서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 그녀는 대중에게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 이제 막 자신을 믿기 시작했던 팀원들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미디어 기계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무력했다. 그녀는 결국 태준을 찾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대표님 회사에 이런 누를 끼쳤어요. 그냥 제가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노는 오직 이민혁을 향해 있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둘 생각, 꿈도 꾸지 마시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거요. 내가 당신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그 연극에 악당이 없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소. 온 세상이 그녀를 의심할 때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닻이 되어주었다. 소연이 떠난 후 태준은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전면전을 준비해. LK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고발과 의심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필두로 한 보수적인 이사들은 이민혁 측에서 뿌린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펼쳐놓고 한소연을 신문하고 있었다. 한소연 총괄, 이 스케치들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태양건설 측의 주장으로는 이민혁 상무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구상했던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소연은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했다. 그 디자인은 명백히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었다. 그녀의 초기 컨셉 자료와 스케치들은 모두 그를 믿고 사랑했던 시절 이민혁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사회는 그녀의 프로젝트 직무 정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들어섰다. 법무팀의 손에는 봉인된 박스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사들을 차갑고 위압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이 회의는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든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5년 전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전국 대학생 조경건축 졸업 작품 전에 특별심사위원으로 초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연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곳에서 다른 모든 작품들을 압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야심차고 총명하며 시대를 몇 년은 앞서간 작품이었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공생공원이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법무팀이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졸업 작품 전의 공식 기록물들이 봉인된 채 보관되어 있었다. 사본이 모든 이색에 배부되었다. 서류에는 공생공원의 창작자가 한소연님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고 이민혁이 조작한 증거보다 몇 년은 앞선 날짜가 찍힌 상세한 컨셉 노트와 초기 스케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가장 강력한 증거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날 강태준이 직접 기록했던 심사위원 수첩이었다. 그의 비서는 해당 페이지에 스캔본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소연의 비전과 기술력, 그리고 열정을 칭찬하는 상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감상평이었다. 영혼을 가진 디자이너, 반드시 지켜볼 것.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강 회장은 증거 자료와 자신의 아들, 그리고 한소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소연의 직무정지를 외치던 이사들은 이제 깊은 당혹감에 얼굴을 붉혔다. 이 모든 음모는 라이벌 기업과 그들의 스타 디자이너에게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시도였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소연은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진실이 증명되었다는 안도감보다 개인적인 발견에 대한 충격이 더 컸다. 이 강력한 CEO, 자신을 구원해준 남자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을 존중해왔다. 그가 제안했던 일자리, 프로젝트, 그리고 보호, 그 모든 것은 충동적인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길고 비밀스러운 존경심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CEO와 계약서 너머에 있는 그 남자 자체를 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왔던 남자.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이사회는 소연에게 만장일치로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태주는 자신의 홍보팀에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해. 회의가 끝나고 소연은 태준의 집무실에서 그를 찾아갔다. 두 사람 사이에 직업적인 장벽은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적 교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알고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처음부터, 전부 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오랫동안 담아왔던 깊은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그 강렬한 개인적인 순간 위로 그들의 진짜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LK그룹 홍보팀의 방역은 거대하고 정교한 전쟁과도 같았다. 그들은 5년 전 대학 졸업 작품전의 공식 기록물과 강태준 대표의 개인적인 메모가 담긴 심사 수첩까지 모든 증거를 언론에 일제히 공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 즉 추락하는 재벌 2세의 추악한 비리에 대중은 열광했다. 한소연의 이름 앞에는 다시 천재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민혁은 아이디어 도둑, 비겁한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론전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수도권 그린롱 프로젝트, 서울의 새로운 허파가 될 도심공원을 건설하는 수조 원대의 예산이 걸린 정부 주도 사업이었다. 최종 입찰 후보는 단 두 곳, 한소연의 그린시티 안을 내세운 LK그룹과 그녀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급조한 계획안을 제출한 태양건설이었다. 이 입찰의 승패에 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이전까지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직업적인 장벽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적 친밀감이 들어섰다. 그들은 이 새로운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펜트하우스의 스튜디오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운명을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강점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소연은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열정으로 가득 찬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창의적이고 생태학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태주는 전략적인 두뇌였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자원과 정재계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잡한 정부 입찰 과정의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 그는 태양건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로비를 막아냈으며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모든 법적, 재무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도록 만들었다. 치열하게 일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갔다. 태주는 또다시 설계도 더미 위에서 잠든 소연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그저 담요를 덮어주고 떠나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고는 쉬어야 한다며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소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를 거르는 그의 습관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그의 서재에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두며 자신을 돌보라고 잔소리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프로젝트 목표가 아닌 각자의 개인적인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녀는 왜 그 공헌이 그토록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인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일의 동기 너머에 있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었다. 궁지에 몰린 이민혁은 점점 더 절박하고 무모해졌다. 그는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비열한 수단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했고 소연의 팀 핵심 인력을 빼내려 했으며 LK그룹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하지만 태준의 정보망은 이민혁의 모든 계략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와 소연은 함께 그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민혁이 핵심 엔지니어를 빼내려 하자 소연은 직접 그 엔지니어를 만나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에 호소하며 그의 마음을 돌렸다. 재무 불안설 루머가 퍼지자 태준은 즉각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며 루머를 단번에 잠재웠다. 그들은 이제 무적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종 발표회를 하루 앞둔 밤,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 서서 완성된 공원의 최종 축소 모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뿐이었다. 스튜디오 안은 발표회를 앞둔 고요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이걸 함께 해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소. 소연은 벅찬 마음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어느새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는 것과 서로를 위해 싸우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최종 발표회 날. 정부종합청사의 대강당은 대한민국 건축계와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저명한 건축가들이 앉아 있었다. LK그룹과 태양건설의 팀은 강당의 양편에 나뉘어 앉았다. 한소연과 강태준은 고요한 연대감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반대편의 이민혁과 그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애써 자신감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다. 태양건설의 발표가 먼저 시작되었다. 자신의 경력을 구하기 위해 이민혁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그의 발표는 번지르르한 기업 용어와 화려한 3D 렌더링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대기업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의 작품을 어설프게 모방한 계획안은 생태학적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겉모습만 흉내낸 속빈 강정이었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에 그는 진땀을 흘리며 설득력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오만함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초조함만이 남았다. 다음은 LK그룹의 차례였다. 한소연이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평가자가 아닌 함께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재무 데이터가 아닌 간단한 질문 하나로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녀의 발표는 이민혁의 것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열정과 치밀한 연구, 그리고 천재적인 디자인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 자체인 LK 그린시티로 안내했다. 그녀는 습지가 어떻게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고 계단식 정원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야외 교실이 되며 이 공원 전체가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의 증거가 될 것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과 전문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밖에서는 강태준의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소연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 그는 비서에게 조용한 눈짓을 보냈다.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파일 안에는 태준의 팀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태양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불법 로비 활동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소연이 막 발표를 마무리하던 그때 기자들과 심지어 몇몇 심사위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속보가 실시간으로 터져 나왔다. 태양건설의 주가가 역사적인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 검찰이 본사를 즉각 압수수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발표는 끝났다. 심사위원들은 소연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동시에 태양건설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에 술렁였다. 회의장을 떠나던 복도에서 잿빛 얼굴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이민혁이 소연과 태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저 망가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놈 지시군. 그가 태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날 망하게 하려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태준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스스로를 망하게 한 건 바로 너다. 이민혁, 넌 다이아몬드를 내버리고 그 자리에 유리 조각을 팔려고 했지. 이건 단지 시장이 너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뿐이다. 이민혁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후회가 담긴 눈으로 소연을 보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소연은 그를 분노가 아닌 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몇 시간 뒤 공식 발표가 나왔다. 수도권 그린 렁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LK그룹으로 선정되었다. 소연의 팀 사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축하의 열기 속에서 소연과 태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함께 싸워 이겨낸 공유된 승리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었다.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꿈을 되찾아온 것이었다. 마지막 외부의 장애물은 이제 사라졌다. 태양건설이 몰락하고 몇 달이 흘렀다. LK그린 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첫 삽을 떴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소연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역경을 딛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낸 시대의 아이콘이자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혼돈은 마치 먼 폭풍우처럼 느껴졌다. 프로젝트가 안정 궤도에 오르고 그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최초의 계약은 그 목적을 다했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그 서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하고 정의되지 않은 공간이 생겨났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식사를 함께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지만 사랑이나 미래 같은 단어들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 말 없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소연은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은 그저 성공적으로 끝난 투자 대상은 아니었을까, 전쟁이 끝난 지금. 그에게 자신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일까.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이 모호한 동거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가 원한다면 떠나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태준은 그녀의 조용한 후퇴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뼛속까지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비즈니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모든 전략적 사고와 기업 총수로서의 권력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거래를 제안하는 CEO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한 남자로서 처음으로 솔직하고 연약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그는 반쯤 채워진 이삿짐 상자가 놓여있는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 광경은 그의 심장에 공포의 전율을 보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저 정리하는 것뿐이라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서 그녀의 두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5년 전의 대학 졸업 작품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열정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 이후로 남몰래 그녀의 커리어를 어떻게 지켜봐 왔는지,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에 대해. 그는 이민혁이 그녀를 버린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회였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 전문적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게 아니오. 그는 그녀를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이끌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계약, 평생의 계약을 시작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 상자가 없었다. 대신 그들의 공원 가장 중심부에 심어질 희귀한 나무의 씨앗 한 알이 완벽한 형태로 담겨 있었다. 한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게 젖어 있었다. 이 씨앗은 약속이요. 우리의 공원처럼,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처럼 진짜이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것을 키워내겠다는 약속. 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CEO가 되고 싶지 않소.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가족,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소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다. 2년 후 이제는 시민들에게 소연의 공원이라고 불리는 LK 그린시티의 공식 개장일. 공원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성공작이 되어 있었다. 공원의 가장 중심부, 그가 청혼하며 건넸던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이제는 제법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된 강태준과 한소연이 서 있었다. 소연의 배는 아름다운 드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신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자신들의 사랑의 상징이자 함께 만들어낸 꿈의 결실인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끝났다. 그리고 진정한 맹세 위에서 세워진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